제가 선산 잡고 대출 한 2억 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아시더니 바로 신고하시고 증여한 거 취소한다. 그래, 아들한테 그거 너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방법이 잘못됐잖아. 그런 식으로 오기만 입에서 욕 나가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기도 하시면은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아서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 왔는지 모르겠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살고 계신 집 주소를 좀 먼저 물어볼게요. 네. 자, 서울시 노원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집에서는 오래 살 수 있는 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내년엔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오래 살고 있어봐야 금전이 새어나가지 모아지지는 않는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쉽게 추진되지가 않습니다. 난 늘 뭔가 쫓겨 살듯이 살아야 된다. 이사 가서 새로운 것에 새터전 잡으면은 나의 운이 발복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쪽이 좋을까요? 성함 먼저. 원래는 성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베풀고 많이 인사를 듣는 성격입니다. 이런 분들이 내가 밥 지어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누가 오면은 그냥 그 사람 입에 넣어줘버리고 나는 못 먹는 거야. 좀 억울하지? 근데 내가 운이 아주 좋을 때는 기인들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가 있죠. 이게 이사주는 경찰, 군인, 운동 이런 쪽으로도 괜찮고 엔지니어링도 괜찮은데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잘 되다가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이사주는 사업하고는 인연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기인들이 있다고는 하나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쫄딱 망할 수가 있다. 앉아있는 이 전체적인 기운을 봤을 때는 지금 망했다. 맞습니다. 네, 망해서 오신 거예요. 나한테 온 게. 알겠습니다. 네, 내가 태어난 월과 일의 일주를 봤을 때는 조상님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 자리여서 나는 조상님들을 잘 모시면은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는 왕창 운을 받는 거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뭐가 막 쏟아붓듯이 막 받아. 근데 내가 운이 나쁠 때 내가 나쁜 거를 실수를 해버리면은 나는 쫄딱 망해버려요. 그게 10년 동안 못 일어납니다. 이 자리는 왜 그러냐면은 재물운과 문성운과 다 들어가 있어요. 조상님들이 나를 받쳐주고 밀어주는 자리라. 그래서 마지가 아니어도 마지 노릇을 할 수가 있고 나는 원사주는 1인자 사주예요. 근데 그 1인자 사주를 다 풀어먹질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깝지 않나? 개고생을 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요즘에. 아버지 때문에 지금 뭐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미치겠네요 진짜. 아버지 때문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버지 성함은요. 아버님은 정말 꼬장 하신 성격이에요. 원칙대로 살아가시는 사주인데 자식들이 뭔가 잘못을 해버리면 용서가 잘 안 되는 사주입니다. 본인이 아버지한테든 조상님한테도 뭔가 잘못을 했겠지.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화가 나가 계신 입장이에요. 제대로 나오네요.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산소들이 보여요? 산소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꿍꿍꿍거리네. 다 나오네요 진짜. 아버지가 이제 네. 그 선산에 있는 거를 형한테 안 주고 저한테 다 증여를 해주셨어요. 네, 저한테만. 오, 그러기가 쉽지가 않는데. 네, 그래서 제가 사업다고 하니까 이제 믿을만한지. 근데 제가 찜질방을 했었거든요 크게. 네, 근데 그게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네. 제가 선산 잡고 대출 한 2억 정도 받았어요.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대출 살짝 받고 사업 일으켜가지고 다시 그냥 갚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아시더니 바로 신고하시고 증여한 거 취소한다. 매일 집에 오셔가지고 난리 피우시고 당장 돈 2억 내놓으라고 하시고. 그래, 아들한테 그거 너무하는 거잖아요. 이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나한테 맞지 않는 사업을 하셨고. 찜질방이요? 네. 그거 되게 잘 됐었는데요. 아니요. 나의 운도 같이 결여돼서 안 됐고 사업상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아버지는 태산같이 둘째 아들을 믿었어요. 잘하셨겠지. 사주도 보니까 인성이 좋아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사정했으면은 우리 쉽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조상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다. 그거는 본인이 100% 잘못했잖아. 제가 뭐 조상님 그 담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님 걱정하실 거 뻔하고 그리고 선산까지 받았는데 또 돈 해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살아계시는 아버지 마음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대 조상님들을 잘못 건드려 놔놓으면 그 벌전이 원래 3대까지 가요. 그럼 이제 손자까지 내려간다고. 그렇게 그걸 안이하게 선산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지. 판 게 아니잖아요. 판 게 아니어도 대출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선산이익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회복했냐고 사업을 회복 못했잖아. 못했으니까 내한테 왔고 아버지가 자꾸 간제 걸고 돈 내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회복해서 하려고 제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 아이 자꾸 그런 식으로 오기만 입에서 욕 나가지. 그렇다고 아들 아, 나도 소송대로 고발해. 나도 내 자식거든. 나도 고발해요. 서운하겠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 가. 그렇지만은 방법이 잘못됐잖아. 진실로 뉘우치고 깨우쳐야만이 뭔가 답이 나오지. 아버지 탓만 자꾸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망했지만 어쨌든 노가다를 떼서라도 어쨌든 돈 조금씩 갚으려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오셔가지고 돈 내놔라 뭐해라 하시니까 제가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막노동에서 돈을 갖다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나한테 먼저 오기 전에 아버지를 먼저 진정을 시켜놓고 매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운은 언제 들어올지를 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제가 잘못한 건 알고 있으니까 네. 아버지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죽했겠어, 그죠? 나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또 있어도 하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하시면은 또 얼마든지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나간 얘기는 이제 그만 접어두고요. 운이 언제쯤 들어올지를 제가 다시 한번 둘러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히 따지면 44세부터 운은 좋아졌는데 근데 왜 망했을까? 지금 47세잖아, 그죠? 네. 이게 선산을 건드려서 이 좋은 운 다 놓쳤네. 자, 우선은 선산에 가서 석고대제를 하고요. 여러 쌍구의 묘가 있습니다. 그분들마다 북어와 파시르떡을 하고 받아 적으셔요. 소주 한 병 없는 돈이니까 들고 동전 70원씩 10원짜리 7개씩 각 묘마다 놓고 오세요. 가서 대성통곡을 하든 석고대제를 하고 먼저 내려오세요. 풀고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관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일러드릴게요. 아버지와 관계 쉽게 회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저 일은 어떻게 해야지 좀 풀리겠습니까? 노가다할 사주는 아니에요. 왜? 본인은 토가 재물운이라. 본인은 돈 벌 수 있는 능력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그걸 공부를 좀 시작해봐 하는 게 시작을 하는데 공부만 할 게 아니고 일을 해가면서 변형을 하세요. 본인은 아파트 쪽, 상가 쪽보다는 임양, 대지, 산 이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돈 버시는 게 훨씬 더 큰 돈 만지고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셔가지고 다시 새 출발을 하세요. 얼마든지 새 출발 가능한 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돌아 앉아 계시는 조상님들만 먼저 다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 길 와서 상담한다고 고생하셨어요. 하늘 감사합니다. 네.